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뒤에 첫 찾아뵙는 가치투자의 섹터 분석 각교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떠오르는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저 PBR이나 반도체 이쪽 아닙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쪽 빼고 새롭게 뭔가 스몰 들어오는 섹터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급하게 이와 관련된 쪽 한번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요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죠. 오늘 말씀드릴 쪽은 HEV. 뭐라고요? 예.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쪽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저희가 친환경차라고 하게 되면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친환경차의 구분, 그렇지, 쉬고 났더니 명필이 됐어요. 예. 단순하게 EV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 전기차죠. 그리고 HEV, 하이브리드 카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조금 세분화하게 되면 그 중에서 PHEV, P가 들어갑니다.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카. 예, 영어만 쓰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의 구분이 그 다음에 수소차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개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EV는 지금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는 지금 약간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조금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너무 힘들어, 충전 잘 못하겠고 인프라 별로 없고 겨울 되니까 효율도 팍팍 떨어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이쪽 벌써 가기보다는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 쪽에서 하이브리드카가 조금 그 틈을 비집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요거 한번 공략해야겠다 하는 쪽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 2년 정도 이쪽은 그래도 하나의 대세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리고 있다. 이게 지금의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전기차가 시장의 성장이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 쪽에서 이쪽이 부각받고, 그래서 완전하게 또 인프라나 여러 가지 또 재원 상황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크게 또 적합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설 수 있게 되겠다, 또 성장합니다. 다시 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의 단계 정도쯤을 아마 이쪽이 채우려고, 글로벌 전기차들이 다 그렇죠. 돈 되는 거 해야 되겠는데 이쪽이 성장이 정체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는 쪽에서 하나의 섹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쪽을 좀 챙겨보자.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카가 있고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HEV 하이브리드카, 플러그 하이브리드카, 플러그드라고 해야 되겠죠. 차이 딱 보셔서 또 딱 그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 틀린 그림 찾기. 요즘 이거 게임도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틀린 그림 찾기 딱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두 가지보다 조금 더 다른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연료등이나 엔진 모터 비슷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차이가 배터리가 좀 크죠. 플러그드 하이브리드카는 좀 더 큽니다. 배터리가 크다. 두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온보드 차저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충전기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플러그드 하이브리드카는 쉽게 말씀드리면 EV 쪽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변화답게 내연기관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직접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카는 충전은 아예 못합니다. 연료를 통해서 움직이다가 그걸 가지고 또 멈추거나 아니면 감속 구간이 있거나 그런 때 오히려 전력을 충전하게 되는, 그동안에 들어갔던 내연기관들이 전력을 충전해서 이쪽으로 쓰게 되는 이런 구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또 여기다가 아예 축전지라고 해서 이게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용량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축전지 하나가 배터리 역할을 충분히 해서, 과거에는 축전지 하게 되면 그냥 보조 내용이었거든요. 드라이브를 부릉 걸게 되면 거기서 시동 걸 때 스파크 팍 이르게 날 때, 그런 때 많이 썼던 게 이게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는 게 배터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는 2차 전지 개념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2차 전지 개념들이 같이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순수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게 플러그드 하이브리드카, 그냥 순수 하이브리드카는 그게 좀 개념들이 조금 다르다.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으로 가다가 다시 충전했다가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다가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쪽에 대한 에너지 효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뭐보다? 그냥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연료 효율이 높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대세이냐라고 봤었을 때 딱 지금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전기차가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있는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2023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추이가 지금 2022년도, 23년도 올 때 보니까 거의 그전에는 폭발적으로 뭐 112%, 58% 이렇게 성장하다가 딱 한 자리 숫자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한 몇 년도간은 두 자리 숫자대 정도로 멈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멈추는 쪽은 중국. 중국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이제 30%대 육박해서 40%대로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거의 절반 정도는 전기차로 차지할 그럴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장은 당연히 둔화가 되겠죠.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의 입장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쪽이 다 침투가 너무 크고 그리고 국내 자기 영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보조금 뭐하러 줘? 그리고 게다가 효율이 전기도 만만치 않게 지금으로는 친환경적인 전기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쪽에서 보조금을 완전 폐지 또는 완전 축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차를 아직까지 배터리 가격들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은 높다 보니까 또 금리도 높다 보니까 안 해.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완전히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제조사들 폭스바겐이나 또 이제 벤츠, BMW 이런 쪽에서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요한 글로벌 시장들이 중국, 유럽 쪽 위축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북미,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커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지역들이 그동안에 성장했던 쪽들이 위축되고 미국만 성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만 성장한다. 그래서 다른 쪽들은 만약에 한 자리 숫대 플러스 뭐 X% 성장하는데 미국은 두 자리 숫자대 플러스 00%대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성장은 당연히 미국이 끌고 가겠죠. 근데 두 자리 숫자가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약간 정체. 뭐 두 자리 숫자도 성장하는 건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의 기울기가 이만큼 완화되어 있다라는 쪽들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리고 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입장 쪽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겠죠. 이런 때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거를 활용하자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인프라가 커지는 거를 좀 기다리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현대기아차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현대기아차 중심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현재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쪽에서 1위는 다 아시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도요새도 타는 차, 도요새 타! 죄송합니다. 도요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현대기아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1위,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HEV 시장에서 3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때 품질 에이스 그 자회사 중에 다이하스라고 있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다이하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일본어 모릅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거기서 나왔던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막 통과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좀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늘어나고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물론 거기다가 엔저 효과가 충분히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글로벌 1위를 찍고 있는 하이브리드 쪽이 충분히 성과를 내주다 보니까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일본 차들은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적극적이었었죠. 혼다, 미쓰비시 다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일단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일 것 같아. 그래서 한때 전기차가 막 클 때 좀 소외가 됐었죠. 근데 잘 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정체가 됐었을 때 HEV 그러니까 이게 더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득을 보고 있어서 요즘 도요타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동력이겠다. 근데 기아차도 글로벌 3위입니다. 우리도 좀 하이브리드카 좀 쳐. 우리도 좀 되는 회사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를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까지 기조를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모두 합산했을 때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몰랐었죠. 현대차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잘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뭐 IRA 법안을 못 받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는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친환경차 판매가 특히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쪽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전기차도 열심히 해서 특히 올해 연말쯤 가게 되면 조지아 공장 가동시켜서 북미 쪽에서 열심히 팔겠다 노력은 하지만 이런 쪽에서 좀 정체가 들어오고 있다,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얘기하는 바가 크겠죠. 하지만 요 빈틈을 뭘로 채우겠느냐라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로 채울 겁니다. 작년도 보세요. 특히 현대차가 괄목할 성장을 보여줬었죠. 이쪽이 성과가 좋고 거기다가 기아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즉 작년 대비해서 성장폭이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하나의 또 중요한 친환경차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전기차와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가야 될 전략들이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쪽도 다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세이고 추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미국조차도 지금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수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 대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6%가 증가 이런 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니까 아예 뭐 SUV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랜드 체로키, 지프 랭글러, 스텔란티스 거죠. 이것도 PHV. 그래가지고 전기차도 이 모양이 들어가는데 내연기관 쪽도 당연히 갖추고 있으면서 지금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쓰겠다라는 쪽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 비중이 신차 중에서 25.8% 전년 동기 대비해서 3%포인트 늘어납니다. 중국도 하이브리드카 성장률을 전기차 23.9%, 24.8% 중국도 이쪽을 챙기네요. 그러면 유럽, 또 미국, 중국 다 지금 이런 쪽의 변화가 성장 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강자, GM, 포드 다 뭐합니까? 신차를 전기차로 내놓겠다는 목표에서 지금 전기차 전환이 걸림돌로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 그럼 유연하게 맞추겠다. 그래서 생산량 조절하면서 그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추가해달라. 신차 라인업에 들어가달라라고 딜러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 픽업 트럭 이거 미루고 하이브리드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에서도 지금 부평 가게 되면 GM 공장 큰 거 있죠. 부평 공장이 라인업들이 하이브리드카로 바뀔 거로 지금 전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GM도 바꾸고 있구나. 포드는 어떨까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 F150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F150 라이트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전기차로 들어가던 쪽들을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많이 바꾸겠다. 그래서 전년 대비 생산을 20% 늘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브리드 생산량이 그러면 4배 이상 늘어난 꼴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도 골프, 티구안, 파사트 하이브리드 차종 추가한다. 다들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아유 이거 과도기적인 입장 쪽에서 EV로 넘어가기 전에 HV가 먼저 요구도 많고 이쪽에 대한 성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내연기관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쪽들이 조금 더 이런 메이커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성장세가 확인됐으면 이쪽도 종목들이나 움직임들이 계속 강하게 되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봤었을 때 앞으로 이쪽은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쪽의 흐름들을 보면서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확인되고 또 자동차 월별 판매가 나왔었을 때 EV 쪽 정체가 되는데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강화된다. 그러면 이쪽인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V 전기차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닙니다. 약간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중간 단계 쪽에 과도기적인 성격들이 들어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쪽들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하이브리드카가 단가는 높습니다. 그만큼 이게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목들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많이 움직이는 것 쪽에서 이거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국내 점유율 1위, 글로벌 점유율 4위.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억대가 안 되다가 190억, 300억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 이게 뭐하는 회사인데? 라고 보다 보니까 실적이 벌써 작년에 500억대쯤이네요. 매출액이 5천억대. 아니 이거 뭐야? 매출액 자체가 쫙쫙쫙 우상향으로 분기로 가고 있죠. 1300억 영업이익, 1700억, 2000억대. 매출이 이만큼 늘어났다. 당연히 주가 반응해야죠. 하이브리드를 떠나서라도 성과가 이렇게 충분히 나오고 있다. 요거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알려지지 않는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